네. 예, 이제 녹화 들어갔으니까 이 화면 처음인 것처럼 예, 우리 자발적으로 이렇게 어사인했고요. 이 모델 여기 도메인 모델이라는 부분 당연히 엔티티만이 아니라 엔티티 밑에 엔티티가 갖고 있는 그 기능 비즈니스 로직까지 같이 집어넣는 부분으로 설계하고 또 이제 이 엔티티 내에서 있는 것만 상관이 없는데 엔티티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와에 뭘 주고 받을지 동기로 호출할 거 아니면 저기 비동기로 카프카나 이런 걸로 인터페이스 할 거 이런 리스트업을 빨리 일단은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뭐 제가 생각한 건 거기까지고 이제 여기 그림에 보면 오늘 잠깐 사가 얘기 좀 잠깐 합시다. 저기 여기 사가 이거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제가요. 예, 15페이지. 예. 지금 저희 이제 MSA로 넘어가면서 데이터 정합성 문제 하나 또 기존에 지금 계정계에서도 계정계가 오로와 나싱 다 이런 건 하고 있지만 EI로 상대편 업데이트한 반대쪽에 예를 들어 EI로 퇴직연금 뭘 서비스 처리에 따라가면 퇴직연금하고 이쪽하고는 전혀 별개의 트랜잭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그 뭐 정상 처리했을 때 한쪽은 롤백하고 이런 건 자주 발생해요. 지금 EI나 이런 인터페이스에서는. 근데 사가에서는 그냥 팀 내에서도 왔는데 서로 콜하는 거 마이크로 서비스가 다 콜하는 부분에 대해서 EI처럼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걸 이제 데이터 종합성을 맞추는 부분, 우리 금융권에서 MSA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꼭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금융 쪽 업무에서 MSA를 도입한다 이 얘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싸가도 이 두 가지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뭐 책에서도 이게 한번 나왔던 부분이고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11페이지에 그러니까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는 원래는 지금까지는 이제 프레임워크나 이런 레이어에서 전어를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그 이제 우리 실제 써보진 않았지만 그 뱅스 은행권의 프리프레임워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러니까 그 뱅스 쪽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상이 취소는 먼저 원인 전문에 그대로 플래그만 달아서 취소하는 기능을 그때서부터 이제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그 방식을 많이 도용을 했고 하여튼 취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지금 11페이지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는 자기한테 요청한 거래의 인풋 전문을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특정한 GUID 취소해라 하면 그 해당되는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첫 번째, 나 이건 무시해도 돼. 두 번째, 반대 거래, 입금이면 출금하는 거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거. 세 번째, 뭐 제시드라든가 뭐 이런 걸 해서 하여튼 맞추는 방법으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동기 콜에 대한 동기로 자기께 호출된 거에 대해서는 취소 거래를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고민해야 된다. 이 얘기를 11페이지에서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혹시 한홍선 매니저님이 사가를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을까요? 이거는 일단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건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일반적으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코리오그래피보다는 아마 오케스트레이션을 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오케스트레이션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쟤를 그 말 그대로 뭐 인스턴스가 됐든 뭐가 됐든 뭘 하나 만들어 놓고 걔가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할 수 있게끔 뭔가 패턴을 만들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다 처리를 할 수 있게 얘한테
지금 뭐 어떤 거래를 한다, 이거 관련된 거가 뭐가 있다, 오류가 났다, 오류 취소해라, 뭐 이런 취소 거래를 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아마 저 오케스트레이터가 하나 있어서 걔로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오케스트레이션 쪽으로 좀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할 것인가에 대한 걸 정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되겠죠. 저거를 어떻게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GUI를 받아가지고 다 관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음,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 케이스, 우리가 사과 패턴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심플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중에 우리는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할까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각각의 그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케이스잖아요. 뭐 입금 출금 뭐 이렇게 호출하다가 뭐 입금하고 출금하고 하는데 뭐 얘가 중간에 오류가 났어. 그러면 그 난 거에 대해서 뭐 이제 그 보상 트랜잭션을 발생하는 부분들을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자체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현하는 쪽에서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패턴은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건가는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저기 정호철 매니저님 그 사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부분 있어요? 네, 좀 하나은행 제안할 때는 네, 오케스트레이션은 우리는 못한다라고 제안했고 네, 코레오그래피만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음, 오케스트레이션은 이거는 그냥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할 수 있는 아주 고도화된 솔루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그러니까 2PC 정도 수준의 트랜잭션 매니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뭐 돼요. 저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뱅스하고 프로프레임워크이 아닌 쪽에서는 그냥 뭐 산업은행도 사실은 제 시작하자마자 PM한테 가서 이 취소 그 제안서에 그런 내용을 비슷하게 써놨길래 나 이건 아키텍처 파트에서 이건 대응 못한다고 나 이거 못한다고 했더니 PM이 알았어 취소는 아키텍처 파트로 취소 관련해서는 아키텍처 파트로 안 갈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땡큐 했었는데 근데 음, MSA로 넘어가면 한 번 정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근데 이거는 취소하고 사가랑은 또 네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다르기도 취소는 하고 네, 제가 저 국민은행 할 때랑 여기 KB저축은행은 취소를 우리가 해요. 취소 복원을 해줘요, 우리가 원전문을. 네 그래서 어, 그거랑 좀 다른 것 같고, 왜 원전문 그 복원 방식이 있으면 90%는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원전문을 복원해주면 네, 해당되는 서비스에서 그걸 그 실제 취소를 할지 반대 거래를 할지는 각 서비스가 정하라고 하고 그 원전문만 다시 한번 플래그만 달아서 다시 콜해준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서비스가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이제 그 11페이지에 적어놓은 건 그런 얘기였어요. 누군가가 원전문을 복원해서 플래그만 던져주면 혹시 던져준다 하면 그 그걸 받은 쪽에서 어떻게 할지는 개별 서비스가 고민해라. 그래 누군가는 한쪽에서는 원전문을 던지는 쪽까지만 을 대응해볼까 이게 이제 11페이지는 그런 던지는, 내용을 던지는 애가 적어놨는데 죽으면, 던지는 애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원전물을 던져둔다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 취소는 보통 이제 당일 거래에 대해서만 취소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거래했는데 오후에 와서 잘못된 거래다 해서 예, 예. 취소해달라 이런 용도인데 하루 지난 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취소할 때 그러니까 원래 개별국 값에 무슨 값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안 달고 헤더에 원전문에 대한 GUID만 달고 가면 원전문의 개별국 값을 취소 거래해서 그냥 읽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채워주는 거였죠. 그런 건 이제 음. 프레임워크에서 저널 로그에 들고 있다가 그러니까 채워주고 단순히 전문 개별국뿐만 아니라 원거래에서 요게 혹시 취소될 때는 이러이러한 값들도 추가적으로 필요해라는 그런 어떤 추가 정보들이 또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 아, 것들까지 이제 같이 저장했다 복원해 주는 것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아, 그거랑 네. 싸가랑 싸가 저는 각각 어, 그게 네. 사과의 90%는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당일 거래 취소 날짜가 다르면 정정 뭐 이런 부분이 뭐 계속 연결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는 이번 MSA를 하면서 그 하여튼 조각조각으로 이제 트랜잭션 다 쪼갤 수밖에 없는데 쪼갰을 때 거래 정합성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기 MSA 뭐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보다 우리 이번 그 요 스터디 하는 사람들이 금융 전문 도메인 전문가들이 모였으니까 이 부분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답을 냈으면 하는 진짜 고민해야 될 그런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나야겠다. 싸가. 혹시 싸가에 대해서 다른 분 뭐 혹시 의견 되실 분 있으세요? 결론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건 아직 만나서 다시 확인하자는 건가요? 아직 그 결론까지는 못 갔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넥스코어 이전에서는 아까 원거래 복원해 준다라는 걸 그 KDB에서까지도 그걸 안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은 하신 것 같고 그와 비슷한 개념을 아까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주장하는 건 원래 처리했던 GUID를 해당 서비스에 다시 던지면 해당되는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원래 그 GUID를 막 원래 그 서비스에 처리했던 거에 대한 뭐 취소 거래를 하자 이게 이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그런 기능을 넣어놓자 이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근데 이제 그 뭐 얘기가 계속 그 취소 거래가 실제로 사과 패턴의 메인 패턴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제가 뒤에도 써놨지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역거래만 발생시킨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취소 거래 하나 다는 정도는 아까 뭐 그 프레임워크에서 다시 이제 원 거래를 던져주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그거 말고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어떤 패턴들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그냥 취소 거래를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원래 이제 불렀을 때 그 취소가 정상적으로 처리를 아까 못했을 때 아니면 뭐 걔가 죽었을 때 하여튼 계속 파생되는 문제는 되게 많긴 많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뭐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그러면 누구누구는 아직 현재 두 개의 거래가 거래 정합성이 깨졌는데 그 거래 정합성을 맞추지 못했다 정도의 그냥 어디 뭐 그 로깅에서 끝나는 한이 있어도 하여튼 또 사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정리된 흐름은 하나는 만들어야겠죠.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그 취소 거래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혹시, 어,
어떤 케이스를 얘기하는 걸까요? 궁금해서. 그냥 후속 거래들이 발생하는 케이스인 거죠. 아, 기존 거에 대해서 얘를 처리하고 나서 다른 일들이 발생했었는데 얘만 취소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그쵸. 그리고 어쨌든 이게 제가 뒤에도 써놨는데, 음, 어쨌든 동시에 처리되는 형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미 그거에 따라서 뭐 아까 잠깐 얘기하셨듯이 다시 어떤 MSA로 연결이 되든 EAI로 연결이 되든 대외계로 연결이 되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다 보니까 쭉 연결이 돼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결국에는 그거를 그러면 걔를 그럼 취소 안 하고 우리 것만 취소하면 되는 거냐 그런 것들이 또 계속 걸리더라고요. 음, 이제 원거래 자체를 취소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체크로지 빼버리고 역거래 형태로 발생을 시킨다 이렇게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뭐 오케스트라에서 하든 그냥 제가 API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든 뭐 어떤 방식이든 구현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부문 과제에서는 무슨 방식이든 구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 고객한테 보여줬을 때 얘기가 되려면 그런 예외 사항들까지도 고민을 해서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취소 거래만 단다 이렇게 되면 너무 그 단순한 형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문과 동시에 출금 처리로 인해서 매매가 취소되는 케이스라고 써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 케이스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 케이스가 나오지 않죠. 원장이 같기 때문에 같은 데서 출금하고 주문으로 인해서 돈이 처리가 되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발생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같은 DB 안에서 움직이는 형태랑 실제로 음, 이제 이게 저희가 끊어져서 어쨌든 처리되는 시간이 발생을 하는 거고 또 이게 음, 대회까지 가다 보니까 네. 거기서 처리가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음. 네. 그런 아, 네. 그러니까 현재로는 한 군데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발생되지 않지만 이걸 이렇게 쪼개놓고 나면 저런 식으로 동시 처리로 인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취소 주문을 바로 요청이라고 써놨던 이유가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패턴화해서 처리만 하면 되나? 그럼 이제 대외 부분은 그럼 이건 그냥 업무적으로 풀어야 되나? 뭐 그런 고민 때문에 그걸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도 그럼 이제 어느 거를 취소를 할까? 뭐 이런 고민도 되는 케이스들도 나오고 아니면 이거가 한쪽이 장애가 났을 때 그러면 이제 얘를 취소할지 쟤를 취소할지 뭐 그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비즈니스적으로 적어놨는데 오류로 쓴다라고 보면 A라는 케이스가 취소를 해야 될지 B라는 케이스를 취소하는 게 맞을지를 판단해야 되는 케이스도 생기더라고요. 음,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냥 앞장처럼 그냥 쭉 개발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뭔가 예외 사항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류 케이스 뭐 이렇게 쓰면서 정리를 해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17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 적어놨던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예를 들어 주문 처리 중이면 다른 거래 입출금을 그 락을 잡고 있으니까 다른 거래를 안 할 텐데 지금은 참고만 했지 반대편 마이크로 서비스에 락은 안 잡고 있으니까 반대편 마이크로 서비스에 분명히 거래가 일어나서 그게 거래가 입금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 출금이나 이런 게 있어서 원래 출금이 되면 증거금이나 이런 부분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케이스. 이건 이제 MSA로 넘어가면서 원장이 분리돼서 발생하는 부분이고 얘도 분명히 사가랑 연결시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사가 쪽에서 일단 지금 먼저 사가를 단순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거래가 동기 호출을 3번, 4번 갔을 때 앞에 뭐 3개는 성공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패했을 때 이제 그 앞에 했던 거래에 대한 그 보상 처리하는 위주로 일단은 사가 결론을 내고 나서 지금 10페이지에 있는 이런 부분 하여튼
두 개로 쪼개지면서 상대편을 내가 뭐 락이나 이런 걸로 확 못 잡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또 다른 이건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매니저님,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냥 이게 비즈니스 로직으로 써놓은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까지 갔잖아요. 근데 대회로 나가는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대회라는 게 뭐 출금해서 다른 데로 송금할 수도 있고 뭐 발생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뭔가 쓰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 수 있는 용어로 써놓은 거였어요. 음, 음. 그러니까 저도 그 매니저님 말씀하신 그 케이스를 쓰고 싶었는데 그냥 너무 그러니까 뭐 A 하다가 B 뭐 C가 에러가 났을 때 이렇게 쓰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냥 좀 알아오기 쉬운 말로 써놓은 것 뿐이거든요. 그 이제 갑자기 얘기가 너무 깊이 들어갈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아까 지금 이 부분에서 17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 어 이런 부분이 이제 되게 많은 부분에서 MSA로 넘어가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저는 사실은 혼자 느끼는 부분은 두 개가 다 정상이다. 그러니까 아까 출금 처리하는 시점에서는 출금이 가능했기 때문에 출금을 처리했고 주문 내보내는 당시에 계좌의 잔액은 증거금이 가능했기 때문에 주문이 나간 거죠. 근데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제 한 거래가 끝나게 되는 두 번째 거래가 일어난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까지 MSA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두 개 다 정상 거래다라고도 그냥 현업하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미수경금에 걸리면서 전체가 주문이 안 나가는, 전 증권사의 주문이 안 나가는 케이스가 되어버리거든요. 고객이 잘못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주문 부분도, 한쪽에서 주문을 딱 내놓고 그 주문 나가는 사이에 지금 출금을 딱 해버린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고객이 출금한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뭐 자동으로 다 출금이 되잖아요. 뭐 카드값 같은 것도 나가고. 그런 케이스는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근데 고객이 잘못이 아닌데 저희가 시스템을 만드는데 고객이 다음 거래가 막혀버리는 케이스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제일 흔한 케이스로 제가 그냥 한번 케이스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얘기는 대외 전문이 나가는 케이스다라는 의미 때문에 한번 쓰고 싶었던 거거든요. 첫 번째 케이스는. 취소를 하는데 대회가 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근데 그러면은 출금 처리를 했기 때문에 출금이 만약에 동시에 했지만 어쨌든 출금 쪽으로 데이터가 가고 주문은 결국 못 내보내는 거잖아요. 못 그러면 내보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예, 출금되기 전에는 주문이 가능한 상태니까 삼성전자 100주도 샀고 예. 그 사이에 이게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삼성전자 100주를 샀는데 그 사이에 또 출금도 돼버린 이런 꼴이 문제인 거죠. 아니 한쪽이 거래가 실패했으면 상관이 없죠. 아니 두 개 다 그러면 성공할 수는 있죠. 근데 주문은 이제 들어가 아까 그 김은기 매니저님 얘기하신 것처럼, 음,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갔는데 한 네 단계 스텝인데 세 번째 스텝에서 이게 대회로 나가는 쏠 게 있어서 쏘고 네 번째 스텝을 갔는데 걔가 에러가 났을 때 그럼 이제 세 번째 스텝을 취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회로 끼워버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처음에 이 케이스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다 보니 이상해서 내가 그냥 업무적으로 내용을 쓴 거였어요. 음. 하여튼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런 형태를 쓰고 싶었는데 그런 케이스는 찾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하여튼 만들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저도 대회가 끼면 어떡하지랑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취소해야 되는지를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만들고 싶어서. 이게 막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딥하게 내려가고 싶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고민된다 이거지, 뭐 여기서 오늘 결론 내자 이건 아니거든요.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일단은 아까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 지나온 것 중에서 대회로 나간 거나 이런 부분에서 원복이 불가능한 부분 분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가장
그 원론적인 부분, 일반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사과가 지금은 그 쭉 안 났고, 저는 일반적인 부분은 아까 저기 원래 거래를 복원해서 던지면 상당 부분은 사과 부분에 또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뭐 개각구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 안 풀리는 부분도 문제가 있긴 있죠. 그리고 정호철 매니저님이 지금 KB에서 했다라는, KB저축은행에서 했다는 얘기는 넥스코에서 했다는 얘기지, 그게 MSA에서 했다는 얘기는 또 아니시잖아요. 지금 뭐 넥스코아나 이런 데서 하는 부분은 저널이나 이런 부분이 한 군데 집중돼 있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그 지금 이런 MSA에서 한 건 아니에요, 지금. 정호철 매니저님, 저기 KB 부동산 하실 때는 이 수치 싸가는 어떻게 하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잠깐 딴 사람이랑 얘기하느라고 네. 그랬는데, 일단 부동산은 싸가가 없고요. 싸가는 제 생각에는 그냥 사기예요. 쓸 수 없는 겁니다. LG가 자꾸 떠들어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지. 그거를 비즈니스에 걔네는 그거 솔루션이 적용하면 있다는 또. 그건 말도 안 돼. 일단 이제 제가 이거 자료 이거 조금 보다가 보니까 요게 있어서 화면 공유 잠깐만 해볼게요. 끊으셔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런 뭐 이것도 뭐 많이 나오는 얘기들 샘플로 잡아 놓은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 아니에요? 고객 서비스, 계좌 서비스, 이체 서비스에서 타행 서비스 하고 요거를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에러가 났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어 케이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실패 시 처리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여기서 실패됐을 때 얘까지는 성공하고, 그랬을 때는 여기서 이제 타행 서비스에서 타행 이체 취소를 하거나 이체 실패 처리를 하거나 해가지고 여기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주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여기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체 서비스에서 여기 타행 서비스를 실패했을 경우에는 뭐 여기서 이렇게 타행 이체 취소를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서 실패가 됐으니까 취소 처리로 다 보내겠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은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체인데 이체를 취소 처리하는 게 원래 되나요? 네. 아, 그래요? 수시로 발생합니다. 아, 이체 취소도 되는 거예요? 박영 매니저가 제일 잘 알죠. 어, 그냥 툭 하면 발생하는 게 이체 취소입니다. 아, 그래요? 아, 나는 이거 보면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잘못 보낸 거에 대해서는 취소 안 해주잖아요. 그건 개인이고 시스템, 그래서 취소 거래 계속 달려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취소 거래를 다시 보내주는 걸로 해가지고 거래를 온전하게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뭐 주문을 해서 사고 뭐 못 사고 이 문제는 또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체로 인해서 뭐 돈이 들어가고 날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뭐 그렇게 취소 거래가, 아니 그러면 취소 거래가 있다라는 게 이체 말고 주문도 취소 거래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고객이 취소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시스템이 네네. 취소를 주문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 이거는 보통 불능이 떨어질 때 대비를 음. 해서 취소 거래를 만들어 놓고 음. 처리를 해주는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네. 수시로 발생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뭐 제가 주문을 자꾸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주문은 그런 케이스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아, 마찬가지인데, 타행 같은 경우 타행 서비스는 어쨌든 네. 이체 거래, 그러니까 출금을 요청했으면 입금을 하면 되고, 입금을 거래했으면 출금을 몇 거래를 하면 그렇죠.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심플한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네. 뭐 제가 주문을 안 할게요. 다른 걸로 한다고 치면 그냥 요청을 한 그 처리성은 있는데 역거래가 없는 대외 전문도 있잖아요. 아, 전문 자체 그런 거래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 원래 MS랑 없었다?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쏘는 형태의 전문인만 남아 있는 형태인데 그거는 그 받아주는 그 기관 쪽에서 역거래를 뭐 서비스든 API든 없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먹어버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케이스는 그러니까 이체로 처리하니까 이 케이스는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이건 되는 케이스예요, 맞아요. 아, 저도 요거는? 예, 이 케이스 봤는데 예전에 네. 이건 되는 케이스가 맞아요. 되는 케이스가 맞는데 네. 수많은 대외 전문들이 다 역거래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는 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비즈니스로 풀어야죠. 근데 이제 비즈니스로, 비즈니스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음, 현업의 의사결정으로 끝내는 수준이면 괜찮은데 음, 고객한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금융회사가 손해보는 건 상관없지만 고객이 손해보는 케이스로 정리가 된다? 이거는 금감원 지적사항이거든요. 무조건 고쳐야 되는 저기 상황이다 보니까 하는 선배님 아까 그거 하면 화면 네. 잠깐만 띄워줘 보실래요? 아, 네. 네. 다음 화면. 요거요? 스톱. 예. 아, 여기요? 만약에 네. 지금 현재 어느 마이크로 서비스를 갔다 왔는데 제일 위에서부터 고객 서비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고객 서비스의 단순 셀렉트 조회인지 문제가 난 고민하지 않고 일단 우리가 네.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인서트 들어가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에서 셀렉트만 했는지 인서트 했는지 그건 상관 내가 고객 서비스 한번 불렀고 계좌 서비스를 불렀고 이체 서비스를 불렀고 네, 그쵸, 계좌 그쵸. 서비스를 불렀다는 거고 중간에 네. 어딘가 실패를 하면 네. 고객 서비스, 계좌 서비스, 이체 서비스, 계좌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원전문에 플래그만 달아서 일단 보낸다라는 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고객 서비스에서 나 셀렉트만 하는 거였으니까 이거 취소 무해서 무시해 이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체 서비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타행 서비스처럼 그러니까 취소 전문을 날릴 수 있는 케이스도 있고 못 날리는 케이스도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우리 MSA가 아니어도 똑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지금 현재 MSA 사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내가 이 고객 서비스를 고객 정보 확인해서 고객 서비스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불렀어요. 근데 고객 서비스에서 또 다른 걸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일단은 시스템적으로 우리 이번 사가에서 고민해 줄 부분은 어딘가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면 거래 정업성 맞추는 부분에 고객 서비스한테 너 원복해야 돼 알리는 부분을 그 시그널로서 GUID에 치스 태그를 붙이는 거. 저는 사가에선 여기까지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고객 서비스를 불렀는데 고객 서비스에 또 누군가를 부르고 있다라면 고객 서비스가 걔를 콜하는 부분까지 그래서 그냥 콜했을 때 이미 그걸 원복을 못 시키는 케이스도 발생하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발생할 텐데 우리 MSA 사가에서는 예전에는 그냥 이게 하나의 트랜잭션이었으면 마지막에서 저기 타행 서비스처럼 그 우리가 트랜잭션 관리가 못하는 한두 개만 빼면 나머지 롤백만 하면 됐는데 안 되는 부분만 이 MSA 사가에서는 그쪽한테 이벤트를 던집니다. 조금 더 정합성을 낮추게 누락 없이 던집니다. 던졌는데 걔가 처리 못한 것까지는 우리가 답변을 못할 것 같지만 고객 서비스한테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던집니다. 여기까지만 사가에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상용에 나갈 수 있는 사가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 던진다라는 게 말은 되게 쉽게 이제 이렇게 쉽게 하는데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서비스가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까지는 지금 그걸 같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던지는 누락 없이 던진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코레오그래피 방식으로 한다라는 얘기네요.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걸 네.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저는 네. 코레오그래피를 다음 장 조금만 내려보세요. 다음 장 내려보세요. 조금만 네. 내려보세요. 여기 이거요? 저는 아까 내가 네. 쭉 뭐를 갔다 왔어요. 고객 계좌 음. 이체를 갔다 왔는데 음. 내가 마지막 계좌 서비스에서 오류가 났을 때 이체 서비스에서 타양 서비스 전문을 갔다 왔는지 안 나왔는지 밑에 계좌 서비스는 모르는 상태에서 계좌 서비스가 이렇게
그 앞에 거를 보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맞추기 때문에 오케스트레이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 서비스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고객 서비스가 또 누군가 부르는지를 모르고 그게 자동적으로 날려주고 하는 거니까 저는 이게 오케스트레이션이다 이렇게. 아, 그러면은 이 계좌 이체를 시작하기 전에 GUID가 됐든 뭐가 됐든 가지고 있다가 얘가 여기까지 끝났어. 그러면 얘 오케이 끝낸 거고, 만약에 얘가 가지고 있다가 얘가 제대로 못해서 중간에 저기가 돼서 왔어. 그러면 취소 거래 다시 호출을 해라는 게 자동으로 될 수 있게끔 하는, 어쨌든 관리하는 애가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하신 거네요. 네,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거는.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내가 원래 처리했던 GUID에만 받으면 내가 그 GUID를 원래 처리했던 걸 원복시킬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는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만든다라고 하면, 아니, 이게 이제 그냥 일단 이론적으로 11페이지에 적어놓었던 얘기였고, 우리는 하여튼 저는 사가에서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누락 없이 그냥 GUID에 취소 플래그로 만들어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에 누락 없이 던지기만 하면 사가는 할 일을 다 한 거죠. 우리 사가에서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해했습니다. 사실 저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다 비즈니스 패턴이라고 보고요. 그거는 MSA든 아니든 어쨌든 비즈니스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딘가에서 타고 들어갔던 뎁스가 많은 어딘가의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처음 시작했던 거래에서 얘가 어딘가에서 문제가 있어라는 걸 알려주기만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같은 패턴이면은 이게 그냥 뭐 익셉션 어딘가에서 호출한 어딘가에서 익셉션이 발생을 했을 때 처음 시작했던 그 서비스에서 그걸 알아챌 수 있지만 지금 거기까지 알려주는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딘가에서는 오류가 발생됐다는 걸 그 중간 단계에서 다 알고 있으면 그거를 처리하는 것부터는 다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든 취소를 하든 무시를 하든 그건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저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사가 패턴을 가진 뭐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든다라고 보면 그거를 만드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패턴이고,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저희 넥스코어에서도 그 기능이 제공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그런 처리를 한다는 자체는. 아니, 그걸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다시 그걸 넥스코아나 네. 아까 뱅스 이런 부분은 MSA 아닌 프레임워크에서 그런 걸 제공했지, MSA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와 비슷한 걸 MSA에서 도입하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지. 그러니까 뱅스나 넥코아가 MSA에서 그런 걸 제공하지는 않죠. 아니 근데 제 얘기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뭐 스프링붓을 쓴다고 치면 이제 네, 자바에서 그럼 네, 스프링붓에서도 아시겠지만 뭐 추가로 피처로 만들어서 뭐 로그도 관리한다, 뭐도 한다, 거래도 제어한다 하듯이 어떻게 보면 그거는 공통 프레임워크처럼 올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저희가 뭐 개발을 하면서 이 내용을 다 같이 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결정된 대로 쭉 가면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예외 케이스를 자꾸 찾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요. 실제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뭐 시스템 공통이나 이런 파트가 한쪽에서 만들으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 MSA 5꼭지에서
두 개가 하나는 뭐 고랭, 하나는 자바, 그리고 이게 폴리그라스로 이렇게 딱 정해놓고 DB도 다 다른 걸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 뭐 프레임워크에서 했던 거래 제어나 이런 개념을 약간 공통화시켰다 했던 부분 상당 부분은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들어올 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건 그 스터디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 이렇게 지금 실제 본 프로젝트로 간다라고 하면 뭐 그런 부분 이제 이렇게 몇 가지에서 여기저기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아까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전어를 남겨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뭐 표현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뭐 공통화시켜서 뭐 스프링보트에 모듈 하나 만들어서 뭐 다 똑같이 배포한다든가 이렇게 흘러갈 텐데 지금은 이제 하다못해 이제 RDB도 하나는 그 몽고DB 하나는 RDB 이렇게 넣어놨듯이 지금은 이제 각각의 서비스에서 고민해야 될 내용이라고 뭐 생각하거든요. 이런 프레임워크는 없죠. 지금 현재 돌고 있는 프레임워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탄주나 이런 데서 와서 해준다라는 부분에 이런 걸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뭘 제공해주는 기능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제 상용으로 들어왔던 그런 애들이 뭐 우리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아니, 이 사고 패턴 계속 선전하고 있는 LG 있잖아요, LG. LG는 모르니까요. 아니, 아니, 그렇게 사기라고 선전을, 하셨잖아요. 아니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상용으로 넘어가고 하면 아까 공통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당연히 하나로 만들고 뭐 이렇게는 뭐 바뀌겠죠. 이 예시 그림 잘못됐어요. 아, 그래요? 이 예시 아, 그림 그걸 잘못됐어요. 찾으셨나요? 예, 잔액 반영하고 계좌이체를 불렀어야 돼요. 잔액 반영하고 계좌이체를 불렀어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 이제 나왔어요. 타행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네. 뒤에서 잔액을 취소를 해야지. 응. 우리가 반영 안 하고 타행에 물어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처리를 한다? 이거 잘못된 거죠. 아, 네. 음, 아, 샘플이 잘못됐군요. 샘플이 잘못됐고 저도 이게 보면서 이런 게 고객 정보 확인, 잔액 정보 확인, 계좌이체, 잔액 반영 요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걸 뭐 어딘가 우리가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서 등록을 해놓고 이게 끝까지 안 갔으면 실패라는 것들을 알아채리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쵸. 네, 그거를 해서 네. 어쨌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박영 매니저가 얘기했고 한호선 매니저가 얘기하셨던 그 아이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거를 관리해주는 뭔가가 오케스트레이터. 네, 응. 그러니까 오케스트레이터가 될지 네. 그냥 뭐 어떤 더미가 될지 모르겠지만 응.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만일에 이런 패턴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각각 만들 게 아니고 각각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결정을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맨 끝 페이지에 네네. 한 장 줬는데, 요거 말고 저 이거요? PPT요? PPT에 아, PPT? 아, 만들어 놓으셨구나. 아, 중지할게요. 정우철 매니저님 아니 아까 공유하시면 될 그 것 화면에 같은데. 떼도 돼. 정우철 매니저님 공유하시면 될 것 같은데. 화면 공유. 맨 마지막 장 20페이지를 추가하셨네요. 아, 추가하셨어요? 화면 공유 제가 할까요? 네. 오, 네, 예. 이 내용으로 지금 뭐 따가 얘기가 하도 나와서 그냥 그림을 그려본 거고 이렇게 제안서에 좀 들어가 있긴 한데 그냥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PM이 뭐예요? PM은 저기 프로세스 메소드 자바 메소드예요. 자바 메소드요? 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MVC 서비스? 모델에서 서비스 네. 메소드 정도. 네. 아, 서비스. 저기 그래서 저- PMFM을 모르는 금융 있네. 저 처음 하는 그러면 처음 보는데요? 아, 그래요? 네. PM 프로젝트 매니저 아닌가요? 그러니까. 프로덕트 매니저도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그 취소보다는 저 일관성 때문에 결국 이 왼쪽 1번 만약 파드 1번, 2번, 3번으로 했을 때 1번 파드에서 일어나는 로컬 트랜잭션이 2번 파드로 어떻게 전달되는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였고
그래서 우리는 뭐 큐보다는 테이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에 이제 초점을 뒀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12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11번, 12번이 에러 났을 때는 그 보상 비용을 호출한다. 대강 이런 정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 결국에는 어려워요. 애플리케이션이 잘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이요? 네. 어, 5번도 못 찾겠어요. 어디 있는지. 아, 저기 있구나. 6번, 7번.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제 하려고 제안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예시이고 이거는 또 자료 그 인터넷에 있는 자료하고 조금 모양이 다를 수도 있어요. 큐를 저희가 그냥 테이블 형태로 간다는 거에도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거고 파드 카프카나 이런 1번, 파드 2번, 파드 3번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애들이죠? 업무인가요? 그죠 이게 서비스죠. MSA 서비스. 서로 다른 MSA들이죠? 예. 어, 그, 어, 그래서 일본 그러니까 파드에서 지금 저기 그 큐 테이블에 그 업무 PM이든 보상 PM이든 이 값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거죠? 저 큐 테이블로. 그렇죠. 예. 다른 서비스로 전달해야 될 데이터를 큐테이블에 넣어서 들고 다니는 그 정호철 다 매니저님. 동일한 사상인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저기 조금 그러니까 정호철 매니저님 이게 이제 그러니까 비동기 콜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비동기 콜을 그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사건 패턴을 구현해 1번 파드에서 2번 파드로 뭘 콜하는 건 1번 동기로 콜한 게 아니라 1번 파드에 계좌가 뭐 바뀌었어 하고 2번 파드에 알려준 거고 계좌가 그쵸. 바뀌었을 때 2번 파드에서 필요한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였고 또 나 뭐 처리했어라고 이제 세 번째 파드한테 알려준 거고 세 번째 파드가 뭘 하다가 이제 세 번째에서 뭔가 오류가 나면 앞에 원부 간다 이런 그림 그려놓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맞습니다. 저는 비동기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서비스의 동기로 하는 부분과 비동기로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저는 일단은 뭐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비동기로 하는 부분은 내가 원천이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라고 비동기로 알려준다는 반대편은 그 비동기에서 뭘 처리하다가 잘못한 부분까지 원래 거래를 취소한다 이 부분은 저는 지금은 거기는 X였거든요. 그건 하지 않는다였거든요. 비동기로 던져둔 부분은. 우리 지금 계정계에서 정보계로 CDC 데이터가 막 넘어가지만 CDC로 받은 정보계에서 뭐 하다가 오류가 난다고 해서 계정계 거래를 취소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동기로 넘어간 거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비동기는 약간 저는 비동기 넘어간 쪽에서 뭘 처리하다 오류 난 걸 때문에 원거래를 보상거래는 저는 이제 걔는 없다 이제 이렇게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비동기는 그래요? 저는 사과를 이해할 때는 비동기가 그 근간이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네. 그리고 그 MSA 간에 서로 간에 이제 호출도 이제 더 이상 동기는 쓰면 안 되고 다 비동기로 간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건 또 아닌가 보네. 하여튼 카프카로 호출하는 거 자체를 비동기를 근간으로 주는 건 맞잖아요. 그죠 카프카 비동기죠. 그렇죠. 이제 근데 지금 정호철 MSA의 매니저님 그림에 여기에 그 2번에 하면서 이 업무 테이블과 큐 테이블은 동기화한다라고 하나로 묶는다는 얘기는 카프카 아니에요. 카프카는 묶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카프카가 되게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카프카에 들어가는 거하고 얘하고도 일단은 이게 안 되죠. 하나로 트랜잭션 묶을 수도 없어요. 카프카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뭘로 보이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비동기로 카프카를 하는 경우는 내가 이렇게 처리를 했어. 그러고 내가 뭔가를 더 지어주고 나는 네가 뒤에 뭘 하든지 별 상관이 없는데 그런 개념인데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걸 했으니까 너는 이걸 해야 돼. 그러고 그 상대방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 그 퍼블리시하고 서브스크립션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야 너 네가 나 이거 했으니까 너 해. 그리고 콕 집어서 걔한테 일을 시키는 그런
느낌처럼 보여요. 이 장표가 저는 읽히기를. 그러니까 나는 이걸 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나는 뭘 했어. 그리고 니들은 뭐 필요하면 가져가서 하던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희가 카프카는. 근데 요거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이제 꼭 있는데, 머스트죠. 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의도가 맞는 건가요? 제가 한 장 뒤에 더 붙였는데 아, 네. 이렇게 싸가 실시간으로 하면은 바뀌네요. 싸가 가면은 이게 네네. microservice.io라는 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네, 이렇게 네. 기본적으로 이벤트 드리븐이에요 대부분 다. 네, 네, 맞아요. 이벤트 드리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니까 당연히 뭐 이제 그러니까 큐로가 이제 물리적인 큐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큐도 큐라고 이제 보고 그걸 테이블로 물리적으로는 테이블이지만 논리적으로는 큐다. 이런 이제 개념을 갖고 로컬 트랜지션과 큐를 한 트랜지션을 묶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그래서 로컬 저는 이제 트랜지 사가를 이해할 때는 항상 그 이벤트 드리븐이 전제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요, 뭐 저는 이제 그러니까 분명히 MSA에서 동기콜이 제한적이지만 동기콜을 없앨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동기에 대해서만 사실 이제 고민했었는데, 비동기로 콜하는 부분은 비동기로 콜한 그쪽에서 잘못한 부분도 원인 거래를 보상해줘야 된다. 제가 앞에 장에 어딘가에서는 그랬는데, 비동기는 그냥 걔가 다시 한번 제철이나 이렇게 해서 비동기 쪽에서 맞춘다라고 이제 앞장에서는 그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되게 논란의 소지가 있네요. 그럼 정호철 좀 여기서 CDC, 그러니까 여기선 카프카를 안 쓰고 CDC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카프카 그쵸 CDC를 쓰는 거고 보통 이제 프로젝트 하면 CDC 다 들어오니까 네. CDC가 없으면은 뭔가 이제 또 다른 뭔가를 통해서 여기 있는 테이블을 그 옆에 있는 큐 테이블로 이렇게 복제해 주는 거는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파드가 마이크로 서비스가 한 100개쯤 되면 이 네. 처음에 이 1번 파드에서 내가 서비스가 100개니까 100개 다 쏴준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 그건 이제 타겟이 어딘가를 보고 그 아, 타겟 그러니까 타겟을 명확하게 지정해 준다라는 거죠. 이 1번에서 그 큐테이블에 넣는다라는 그 시점에 이미 내가 타겟이 어딘지 알고 간다라는 거죠. 예, 맞아요. 그 2번에 보면은 콜 어싱크 서비스 애프터 커밋이라고 돼 있는 요게 네. 지금도 쓰고 있는 저희 이제 그 함수인데 네. 요거 호출할 때 이제 수도 그 타겟 거래 코드를 여기다 넣어주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거래 코드라는 게 요 PM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뭔가를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끝냈으니까 나는 퍼블리시를 하면서 요거 필요한 애들을 니들이 가져가서 일을 처리해라고 얘기를 할 때 대상이 되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만큼의 로우스가 생기겠네요. 여기에. 그런 개념인 거죠. 제가 그거를 의도하진 않았어요. 아, 하나가 하나를 연결하는 거지 하나를 뭐 서비스 여러 개가 퍼블리시 되는 것까지 의도하진 않았는데 네, 네. 만약에 프로젝트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면 만들게 되겠죠. 근데 이 케이스를 비슷하게 쓴 데가 있기는 해요. 카카오가 약간 이런 개념을 쓰기는 했어요. 증권이요? 네, 증권인데 실제로 카카오요. 아, 그러니까 증권에 입금이 되면 네, 파드 1이 어떻게 보면 증권이라고 치면 파드 2가 진짜 카카오라고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입금이 됐다고 해서 API를 부르지 않고 그냥 카프카로 떨궜어요. 네, 그러면 카카오가 그걸 읽어가요. 근데 네, 자기네가 처리하다가 에러가 나면 다시 네. 알려줘요. 그러면 다시 떨궈줘요. 이렇게 돌아가게끔 돼 있다라는 얘기네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서
하는 것처럼. 음, 구현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알고 이렇게 구현한 건 아니고 그쪽에서 입금이 되면 다 카프카로 떨궈 달라. 음. 왜냐면 자기네들은 워낙 거래가 많아서 그걸 한 건 한 건 API로 부르면 처리를 할 때 에러가 난다. 그냥 떨궈주면 자기네가 처리할 거고, 근데 에러가 나면 그쪽에서 역방향으로 저희 쪽에 요청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처리하다가 에러가 나면 다시 떨궈 달라, 그거래만. 그런 케이스는 있었거든요. 뭐이 사상이 있어서 그렇게 요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하게는 있기는 했어요. 근데 다시 떨궈달라는 얘기는 동일한 데이터를 다시 떨군다는 얘기세요? 그때 요청은 그거였어요. 카프카를 이미 가져가 버렸잖아요. 활용을 해갔기 때문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떨궈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기서 보상 PM이, 그러니까 아까 그 김은기 매니저님이 왜 계정계 다시 처리하는 거 없다라는 의미로서의 의미는 아니었고, 비슷한데 난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래서 이제 보상 PM인데 그냥 다른 로직을 하나 처리해서 수단이 다시 처리할 수 있게만 해준 정도까지는 있었어요. 그냥 그 생각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원거래를 다시 뭔가를 한 건 없었어요. 일단 잠깐 긴급 제안 하나. 지금 10시 6분인데 일단 오늘 아무리 넘어가도 10시 20분은 넘기지 맙시다. 그냥 이거 가다 보면 그냥 쭉쭉 넘어갈 것 같아서 10시 20분은 넘기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오늘 얘기하는 부분 한 15분까지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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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방식이네요, 이것도. 근데 저는 같은 패턴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는데. 아, 그래요? 네, 결국 같은 패턴으로 보이거든요. 예, 맞아요. 비동기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벤트를. 그 큐테이블을 쓴다는 것만 좀 카프카냐 차이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밑바닥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김은기 매니저님이 원래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중앙에서 해주는 방식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거를 각 업무 MSA에서는 이제 비즈니스를 풀어야 되는 것들도 보이고,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사실은 아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본적으로는 취소 거래를 그 기본 패턴의 취소는 뭔가 밑바닥에서 처리를 해줄 수 있으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조금 복잡하거나 그 기본 패턴의 취소를 쓰지 않고 비즈니스에서 직접 취소를 할 거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되면 나중엔 좋겠다. 근데 이제 반대로 아시겠지만 이 자꾸 취소 거래를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원거래를 다 쌓아놔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렇죠.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보통 쳐버리잖아요. 뭐 저희가 인서트로 해서 롤을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업데이트를 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API만 문제가 아니고 테이블을 계속 뭔가를 만들어 놔야 돼요. 원거래를 위한, 얘를 업데이트 치기 위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이제 매매 쪽에서 고민했던 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이제 반정교화 했을 때 이중 관리될 때 이게 어떤 이슈가 생길까, 그게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중앙에서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테이블이잖아요. 테이블의 어떤 값이니까 중앙에서 갖고 있을 수가 없죠. 셀렉트를 하지 않는 한은. 원래 값을 알아야 역거래를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냥 뭐 입금이나 출금처럼 더하고 빼는 문제면 상관이 없는데, 원래 어떤 상태가 있는데 얘가 정상이었는데 취소를 했다. 반대로 돌아가려니까 얘가 원래가 정상이었는지 취소였는지 이상한 애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정교화를 하고 역거래를 만들 때는 이 지금 테이블도 다 따라가야 돼요. 그 이슈도 발생을 하더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장에
그냥 그런 내용들을 적고 싶어서 그 반정교화에 대한 이슈들이 있을 것 같다.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걸 쓰다가 이제 그냥 그 정도만 쓰고 나는 넘어가는 거였거든요. 이게 취소가 그냥 정말 트랜잭션만 생각하면 편한데 테이블까지 생각을 하면 테이블의 원래 값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저희가 남겨놓는 게 원 테이블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저장해놓고 처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그만큼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뭐, 고민할 게 많아지더라고요. 네. 사가 얘기 나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사가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 일단 얘기가 확 좀 돌려서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오늘 그 사가나 이런 부분 뭐 오늘 이 자리에서 갑자기 생각이 뭐냐면 우리 지금 주 3회 하는 부분을 한 1회 정도 주 1회로 바꾸고 한 번 정도는 만나야 되지 않을까. 7월, 8월 정도에 만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있는데 일단은 그 사가나 이렇게 문제 복잡하면 꼭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 어떻게까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이 각각의 네모 안에 있는 도메인 비즈니스의 부분은 바로 좀 그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매매나 이런 것 같은 이제 모델링까지 좀 하셨어요. 근데 원하는 건 그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도메인 비즈니스의 그 복잡성은 가급적이면 좀 단순하게 가져가 달라. 그 뭐 이런 거 해서 일단은 아까 사가나 이런 부분은 투표나 이런 걸 해서 한번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요 안에 있는 그 도메인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좀 진행을 해서 금요일 정도에는 요 도메인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했으면 어떨까 하는 합니다. 혹시 저기 뭐 한은선 매니저님 수요일 날 그 카프카라네 저기 뭐죠? 이스티오. 아니 뭐? 초록색 책? 그 뭐예요? 초록색 책의 어느 부분이요? 이스티오라고요. 그 저기 쿠버네티스. 쿠버네티스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쿠버네티스. 18장이 그 18장에 이스티오라고요. 그게 이스티오예요? 네. 네. 아우 죄송해요. 정말 수요일 날 하여튼 너무하시네. 수요일 날 하여튼 빨간 책이라네. 그 책의 초록색 책, 초록색 18장이 책. 이스티오랍니다. 이스티오 예, 합니다. 18장 이스티오 서비스 메시 사용을 관한 웃기네. 서비스 메시네요. 18장이. 네. 그럼 수요일 그래서 날은 요거 진행하시는 거고 네. 금요일 날은 우리 여기 각 도메인 모델에 대해서 일단은 사가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풀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해서 요 각각에 있는 부분에 금요일 날 얘기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그 이번 교육 받으면서 그 백엔드 개발한 부분에 이 책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 교육 받으면서 나왔던 몇 가지 샘플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다음 주 월요일은. 그리고 그 사이에 모임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지는 잠깐 좀 서로 고민 좀 해봅시다. 이 모임을 주 3회씩 온라인으로 쭉 하는 부분에서 좀 변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까지는 금요일까지 진행하고 나서 이 모임의 방식은 매 미팅에 조금씩 한번 모임의 방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네. 여기 네. 공유하신 화면에 위에 있는 분들이 배정되신 거죠? 네. 근데 이거 좀 아니 제가 금요일에 안 와서 뭐 할 말은 없는데 네. 조혜전용 원장 사실 이게 저 증권에 안 있어가지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건지 좀. 걱정하지 마요. 이거 근데 직권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거.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필요해서 오프라인 모임을 한 7, 8월에는 한 두세 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알려주시면요. 뭐 내일 전화 통화 한번 합시다. 내일요?
일단 알겠습니다. 15분입니다. 예, 네. 오늘 너무 열띠게 토론해서 혹시 하시고 싶으신 얘기 구글 독에 공유할 수 있는 내용, 이거 아까 전처럼 쭉쭉쭉 붙일 수 있는 설계 페이지, 메인 페이지 하나만 따셔가지고 공유 좀 해주세요. 메인 페이지라면 어떤 거 얘기하는 거죠? 설계 내용들을 쭉쭉 넣을 만한 공유를 해서 거기 안에 설계 내용 넣을 수 있는 페이지요. 네네. 이름 한번 해서 네. 그 슬랙에 우리 공식 커뮤니케이션이 슬랙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슬랙이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볼 수가 없으니까. 예. 아니, 제가 그 파일 하나 만들어서 그 URL 슬랙에 공유하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은선 매니저님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큰 기대는 수고하셨습니다. 마세요. 네.